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카페에다 써드린 격리의 팁, 집합 건물 주목, 관리비 예치금 비유동 부채로 옮기기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어떤 분이 또 이거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하는 김에 아예 글도 여기다가 써서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 드려야겠다라고 썼습니다. 자, 집합 건물 회계 처리에서 요번에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 꼭 바꿔야 되는 점 한 가지, 그게 관리비 예치금이 자본이 아닌 비유동 부채로 간다는 점이에요. 이거 언제 해야 되죠? 여러분? 2022년 1월부터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회계감사 받을 거니까. 회계감사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게 이 비유동 부채니 관리비 예치금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비 예치금은 예전에 자본에 있었다면 얘를 어디로 해라? 비유동 부채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 이거 예전에 이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동주택에서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 자본에 있는 걸 갖다가 비유동 부채로 옮겨요. 그러면서 또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거든요. 프로그램 회사에서 물어보니까 그냥 옮겨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옮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2년 1월 1일 날부터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2021년 거, 2020년 거는 다 원래는 자본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비유동부채로 가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2022년 1월 1일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비유동부채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전표를 치는 거예요. 일단은 자, 비유동부채에다가 원래 지금 자본에 관리비 예치금이 있었죠. 비유동 부채에도 관리비 예치금을 만드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자본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 관리비 예치금 비유동 부채에 있는 돈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에 100원이 있었다면 비유동 부채에 있는 관리비 예치금에다가 100원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자로 전표를 쳐야 되고요. 차변에 관리비 예치금, 자본의 감소 100원, 1000원,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 비유동 부채의 증가 해서 1000원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갖다가 여기로 그냥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단지들이 이제 물어를 많이 보시거든요. 뭐는 꼭 고쳐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그 꼭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 장충에 대해서라도 어쨌든 좀 러프하게나마 계획을 좀 세워야만 쓸 수 있다라던가 요 그 관리비 예치금을 그 자산에는다 저기 자본에서 비유동 부채로 옮겨라.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틀리시는 게요. 요거랑 똑같아요, 맥락은. 그죠? 또 어떤 분들이 연차 충당금은 유동부채고요. 퇴직 충당금은 여러분 비유동부채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요번에 어떤 단지 거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연차 충당금은 유동부채에 넣어놓고 그 퇴직 충당금 그 밑에다가 퇴직 충당금도 같이 유동부채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럼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 퇴직금은 1년이 넘어야지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1년 안 돼서 퇴사하면 퇴직금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비유동부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로 이제 바꿀 거예요. 부채 안에 있긴 하지만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역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위처럼. 그러면 2022년 난 7월 1일자로 비유동부채로 옮기고 싶어요. 그냥 갔다가 여기 유동부채에서 비유동부채로 옮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처럼 그 퇴직 충당금에 비유동 부채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퇴직 충당금에 유동 부채도 있잖아요. 비유동 부채에도 똑같이 퇴직 충당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2022년 6월 30일자로 보면 퇴직 충당금은 유동 부채에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그 예전 거가 변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변경을 하고 싶다면 비유동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그
퇴직 충당금 비유동 부채를 만들고 그 유동 부채에 있는 퇴직 충당금에서 그 비유동 부채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차변 대변을 보면 부채가 여기가 증가하고 차변에 있으면 부채가 감소하죠. 그래서 퇴직 충당금 유동 부채 부채의 감소 2,000원, 퇴직 충당금 비유동 부채의 부채의 증가 2,000원에서 이렇게 처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진 않으시는데 이거를 많이 실수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집합 건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실수하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집합 건물에서 회계 처리해서 이번에 2022년 회계 감사를 받을 때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아이는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아이고, 관리비 예치금은 자본으로 혹시 쓰고 계시다면 비유동 부채로 옮겨셔라.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희는 비유동 부채인데요. 비유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죠? 왜냐면 이미 비유동 부채에 들어 있으니까요. 그냥 이게 자본예라는 계정이 있으면 비유동 부채로 옮기라는 거고, 단순히 그냥 계정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내가 옮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전표로 해서 없애고 비유동 부채를 비유동 부채에다가 관리비 예치금을 만들라는 겁니다. 또 많이 틀리시는 것이 연차 충당금과 퇴직 충당금인데, 퇴직 충당금은 유동부채고, 반대로 연차 충당금은 유동부채 1년 안에 막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동과 유동은요, 1년 안에 쓰니 1년 안에 안 쓰니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유동부채는 연차 충당금 1년 안에 아직 발생하면, 1년 안에도 발생하면 그때 줄 수 있다. 어쨌든 뭐 이게 진짜 뭐 1년 안에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1년 안에. 그래서 연차 충당금은 유동부채, 퇴직 충당금은 그냥 1년 이후에나 발생하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퇴직 충당금은 비유동부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역시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가 계정 과목을 갖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동 부채에다가 뭐를 만든다? 계정 과목 만들고 거기로 회계 처리를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격리 초보분, 요즘 제가 초보분들이 조금 많이 저지르실 수 있는 실수를 격리의 팁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 뵙겠습니다.